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스툴을 이용해서 공간 연출하는 법을 같이 배워보려고 해요. 센터피스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어레인지를 하는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높이가 높은 거 하나, 낮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살짝 단차를 둔 두 가지의 스툴을 이용을 했고 좀 더 이렇게 중화적인 모습을 위해서 광목천을 덮어놨어요. 그 위에 이제 플로럴 폼을 세팅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꽃을 더해가면서 장식을 할 건데요. 우선 플로럴 폼을 수반을 한번 놔둬볼게요. 오늘은 그렇게 엄청 큰 장식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수반은 3개만 한번 이용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공간 장식을 하든지 꽃바구니를 만들든지 똑같이 저는 그 안에 흐름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반도 이런 식으로 어떠한 라인과 흐름이 생기도록 이렇게 수반 먼저 세팅을 해주고요.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어떤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는지를 처음에 큰 그림을 그려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수반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스케치하는 느낌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첫 시작에 세팅하는 방법이 어떤 정답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저도 그때 현장 상황에 맞춰서 또는 크기나 디자인에 따라서 시작하는 세팅법들이 좀 다른데 오늘은 먼저 소극으로 이렇게 S자의 흐름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공간 장식, 제가 좋아하는 어레인지 기법은 흐름을 만들고 또 군데군데 포인트를 잡아서 그룹핑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게 조금 더 깔끔하고 명확한 디자인 표현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소극으로 먼저 S 흐름을 잡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그룹핑을 해서 이제 포인트를 줄 거예요. 그러면 소극으로 먼저 흐름을 만들어 볼게요. 이런 작업부터는 이제 조금 더 크게 꽂아야 될 줄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그것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크게 꽂아야 되니까 모든 줄기가 되게 길게 꽂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긴 거는 길지만 마찬가지로 짧아서 그 안을 단단히 채워줄 아이들은 또 짧게 세팅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첫 지점을 먼저 만들어주고 이렇게 짧은 아이들도 안쪽을 단단히 잘 채워가면서 그래서 사실 이런 아이들은 예를 들면 현장에서 더 작업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는 하나 잘라서 대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바구니나 센터피스를 작업실에서 만드는 것처럼 잘라서 대보고 다시 수정하고 막 이런 식으로는 하기 힘드니까 이런 거는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거는 그 높이를 설정해주는 길이가 될지 그런 것들을 딱딱딱 보고 바로바로 잘라가지고 할 수 있는 또 숙달이 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스피디하게 꽂아낼 줄 알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짧은 아이들도 많이, 예를 들어서 기둥이 빠진 건물들은 부실공사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보여지는 꽃 위주로만 이렇게 설렁설렁 높이감 있게만 꽂아놓으면 안쪽은 비어 보이고 완성도가 좀 떨어지고
단단한 느낌이 덜해요. 그래서 높여줄 부분은 확실히 높여주지만 그 높이감과 높이감 사이에는 또 채워주는 그 공간감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이제 위쪽을 채웠어요. 이렇게 채웠어요. 그럼 이제 또 내려가야 되겠죠. 이렇게 봤을 때 이쪽 부분이 좀 너무 뭉쳐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빼주고 아래쪽에 좀 더 해줄게요. 넘어가는 양감을 맡아주는 아이들 보이지 않아도 부피감이 더 생겨요. 이 한 그룹 안에서도 각자의 이런 뭔가의 이렇게 리드미컬한 느낌과 라인들이 살려져 있으면 훨씬 더 감각적인 세팅을 완성할 수 있겠죠? 둥글게 하는 그것도 그 디자인의 목표함이라면 상관이 없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내려와 볼게요. 디자인의 그날의 목표와 디자인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아주 빽빽하게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 그 흐름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이어진다는 큰 그림만 그려지면 되거든요. 이게 확실히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니까 이쪽을 조금 더 치우쳐서 꽂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죠? 그럼 이제 또 내려가 볼게요. 베리가 또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마무리 짓는 느낌으로 둥근 쉐입으로 완성이 돼도 되고, 또는 앞쪽으로 빠지는 느낌으로 완성이 돼도 돼요. 이렇게 했어요. 이게 완성 지은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 소재 저 소재들이 다 또 덧대어질 거잖아요. 만약에 요 아이로만 완성이 된다, 그래도 되게 예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훨씬 더 양쪽부터 더 마지막 가장자리에 그 마무리되는 선이나 면을 더 깔끔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 큰 밑그림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아이를, 얘는 이제 두드러지게 소극은 속을 채워주고 베이싱하는 단계에서 큰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면 요 아이에서부터는 좀 두드러지는 그런 디자인으로 어레인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높이감이 있어야 되겠죠. 제 소극보다 더 보여질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재료를 선택하거나 사입을 할 때 무엇으로 안쪽을 채우는 역할을 뭘로 하고, 어떤 아이들을 더 돋보이게 할지,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뭘로 할지, 뭐가 조금 더 주인공이 되어서 보여져야 될지, 그것을 정해놓고 사입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디자인하실 수 있겠죠. 전부 다 내 눈에 예쁜 것만 다 사놓으면은 채울 게 없는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채울 아이들, 베이싱할 아이들, 소재는 채울 것도 내가 소재로 채울 건지 꽃으로 채울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서 사입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한쪽에서 그룹핑 하면서 시작을 할 건데, 봐봐요. 저기 보면은 이렇게 얼굴 방향을 달리하면서 각 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더 이 흐름들과 또 이 아이의 성격을 더 잘 보여주는 그 꽃꽂이가 되겠죠. 그래서 얼굴 방향을 달리 해가면서 제가 계속
말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에 높낮이를 달리하면서 얼굴 방향을 달리하고 또 그 안에 공간감을 채워줄 아이들을 잘 단단히 채워줬을 때 훨씬 더 완성도 있는 디자인들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당연히 처음에는 좀 감각을 잡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큰 그림만 그려내는 거예요. 여기 다 채우기 전에.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 하나 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 하나 하고 밑에서도 좀 올라오는 거 하나 할까? 이런 그 라인들과 큰 밑그림을 생각을 하고 크게 일단 꼭지점이나 가장자리의 면 테두리가 되는 부분들을 꽂아놓고 그 안을 채워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단하게 있어. 이런 것들을 되게 독보적으로 이렇게 가장자리 끝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또는 이 아이를 채우는 용도로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저는 이렇게 채우는 용도로 해볼게요. 너무 두드러지거나 너무 큰 잎들은 제거해 주시고요. 보여지기에 지장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겉이 다 완성이 됐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마음껏 푹쭉 터지듯이 마음껏 꽂아내 줍니다. 당연히 이거는 그냥 영상만 보고 설명만 들었을 때는 초보분들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스스로 꽂아보면서 연습해보고, 또 사실은 이게 직접 와서 수업 듣는 건 또 당연히 완전 다르겠죠? 저도 당연히 또 돈 내고 들으러 오시는 수강생님들에게 당연히 하나의 팁이라도 더 드려야 되니까 조금 다르겠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클래스를 진행하기 전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밑으로 또 좀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공개를 하고 어디까지 좀 비공개로 하면서 내가 이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말하다 보면 다 얘기하고 싶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말하다 보면 또 그 단어와 또 그 방법을 배제하고 말하기에 막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고민이 좀 많았는데 적당히 이제 잘 걸러내면서 또 우리 수강생님들에 대한 배려는 잊지 않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예뻐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나름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왔네요. 그럼 이제 또 아래쪽까지 내려볼까요? 아니면 또는 이 소재는 내가 2층까지만 해서 마무리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렇게 마무리하셔도 되고요. 아래쪽은 위에서 내려올 때는 오른쪽 라인으로 내려왔어요. 아래쪽은 왼쪽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팍팍 하는 것 같지만 이 감을 잡기엔 시간이 좀 걸려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연습을 위한 재료들도 많이 사서 되게 큰 장식들도 혼자 연습용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곳에 관심이 있고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물론 이제 돈이 들어가는 일이죠. 근데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연습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소재를 많이 이용해서 흐름을 만드는 방법, 밀도 있게 꽂아내는 방법들을 연습을 하면 조금 더 다양한 재료를 사지 않아도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으니까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요 안개 공작이랑 별 개미칠을 한 군데 또는 딱 두 군데만 포인트 잡아가지고 그룹핑해서 꽂아볼게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여기서 이 소국이 겉은 흰잎이지만 안에 심지가 살짝 보랏빛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컨셉은 주요 컨셉은 퍼플이에요. 그래서 보랏빛에다가 요 살짝 와인으로 넘어가는 이 아마란서스를 넣고, 그리고 얘가 연보라가 되면서 살짝 중화시키는 그런 좀 같은 톤에서 톤온톤이 되거나 톤앤톤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잘 컬러 매치를 해주시면 통일감이 있으면서도 또 저는 요 아이들은 아래쪽으로 아예 깔아볼게요. 다 보시면은 지금 한 소재들을 되게 그룹핑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방법인 거지 모든 공간 장식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저도 상황에 따라서 디자인에 따라서 또 그날의 목표함에 따라서 다르게 디자인하고 꽂이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주인공은 제일 먼저 산 아이들은 얘예요. 요 갈대랑 그라스. 저는 이런 좀 러스틱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소재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할까 말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시장을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이제 사입을 하려고 돌고 있는데 얘네들이 딱 보인 거죠. 이거다. 이거 사야겠다. 그래서 이제 요거 사고 소국 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도 오늘 이거는 진짜 완전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사입을 한 거거든요. 이 애들은. 그러니까 저도 조금 아껴야 되잖아요. 절충을 해야 되니까 소재를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재를 최소화하고, 그렇지만 좀 두드러지고 그날의 느낌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소재들을 한 거죠. 그러면 오늘 뭘까요? 살짝 가을로 넘어가는 느낌, 그 무드를 담은 연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화병을 이용해서 그냥 화병에 꽂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옆에 이렇게 지금 이런 우리들이 흐름과 그룹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 사이사이에서 이 그라스가 우거지는 듯이 이렇게 와도 되고, 또 얘는 이렇게 좀 독보적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수반을 우리는 가려야 돼요. 그 수반이 보여지는 거는 미완성입니다. 원칙상으로는요. 그래서 이 아이들로 수반도 가려주는 역할도 하면서 공간을 자연스럽게 왜냐면 지금 여기서 뚝뚝뚝 이렇게 됐잖아요. 그 아이들을 얘네들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연결하는 소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뒤에서 시작했잖아요. 뒤에서 시작했으면 앞에서까지 완성이 되거나 그 더 위에 있거나 이런 또 좀 다른 그 연결성을 만들어 주셔야지 통일감이 있어지니까요. 하나만 딱 있는 것보다 요거는 반을 나눠서 반은 위에 또 반은 밑에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꽂고 위쪽에도 꽂아볼게요. 이렇게 볼까요? 훨씬 더 와일드해지고 뭔가 러스틱해졌죠. 저는 지금 여기에서 저 위에 있는 아이를 그라스를 아래쪽으로 옮겨줘야 되겠어요. 쪽으로 바꿔줬어요.
위에 훨씬 더 깔끔하죠?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이런 부분들, 두드러지는 부분들을 뭘로 이렇게 중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줄 것이며 가려줄 것이냐. 화들을, 이 화분들을 많이 잘 이용을 해요. 그러면 해볼게요. 그냥 일단 놔둬볼게요. 이런 식으로. 어때요? 예쁘죠? 요거를 저렇게 놔두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와이어로 처리해가지고 폼에다가 같이 이렇게 고정시킬게요. 이렇게 한쪽을 끼우고 한쪽은 폼에다가 끼우는 거죠. 걸쳐 놓는다. S자로, U자로. 그리고 저렇게 포트가 보이는 거는 나중에 이끼로 좀 가려줄게요. 그리고 저는 이 털수염도 공간 장식이나 이렇게 세팅할 때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진짜 다방면으로 요즘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사용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뭐 채우는 용도,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바닥 마무리 할 때도 이런 걸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저도 이 바깥쪽 라인을 이 아이로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저는 지금 이것저것 하느라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게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묶었어요. 이런 아이들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그러면 지금 털수염의 그 흐름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흘러내리는 좀 긴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안쪽을 또 단단히 채워져야지 이 아이가 훨씬 더 명확하고 독보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안쪽을 채워주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얘까지 넣어줄게요. 그냥 이렇게 걸쳐놓기만 해도 되겠어요. 지금 위에서 올라오는 아이 밑에 단단하게 좀 둥글게 말아가지고 끼워줬고, 또 흘러내리는 아이 만들었고, 또 옆쪽으로 또 둥글게만 아이가 끼워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털수염에 또 그루핑과 또 흐름이 생겼네요. 자, 이렇게 이제 위쪽은 됐고, 저런 좀 이런 부분 두드러지는 곳들, 아까 포트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만 이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여기만 조금 더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심어놓은 아이비 화분을 갖다 놨어요. 훨씬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쁘게 마무리가 되죠. 아이를 샀어요. 너무 예쁘죠? 그러면 저는 이거는 중간에서 밑쪽? 요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위쪽에는 지금 그냥 이미 털수염 저 라인으로 너무 멋져요. 그래서 여기 중앙에서부터 아래쪽까지만 한번 얘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 소국 이 라인에 아까 처음에 잡아놨던 그 사이에 그 위쪽으로 이제 꽃이 얹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서 소국은 흐름과 베이싱을 담당을 해줬고, 단단히 베이싱을 해주고 흐름을 담당을 해줬고, 그 위로 진짜 주인공이 이제 피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저는 항상 따로 노는 아이도 꼭 만들어줘요. 왜 길거리에서도 보면은 모든 정원이 정갈하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떤 분 물론 처음에는 식재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중에 보면 웃자란 아이들은 삐쭉 웃자란 아이 있고, 또 여기 만약에 백일홍 무리가 있는데 갑자기 저기 한두 개 저기 피어 있어. 그런 것들을 그대로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길거리에, 저는 그래서 길거리 화단들을 되게 유심히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다 쌩쌩하지 않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쌩쌩한데 이쪽은 좀 시들었네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엄청 보기 싫은 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냥 그게 자연의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공간 장식을 할 때는 이런 생화와 드라이된 소재들을 믹스해서 매치를 하는데 이게 전혀 요즘에는 이질적이지 않다. 옛날에는 생화랑 드라이 플라워를 믹스를 해도 돼? 이런 아주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표현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표현해내는 기반이 나는 어떤 기반이냐? 나는 그냥 거리에 피어있는 들꽃들, 거리에 자연에 있는 그 모습들을 그 기반으로 그대로 나는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럴 때 쓰려고 아껴놨던 쓰고 남은 이 장미들이 있어요. 색깔이 컬러감이 이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 마무리 이렇게 여기 아래쪽 마무리를 한번 얘네들로 해볼게요. 얘를 차라리 여기로 옮겨주고 아래쪽에 이렇게 장미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풍선초를 이런 소재들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저 소재는 저렇게 쓰면 진짜 예쁜데 이 소재는 이렇게 쓰면 진짜 예쁜데 이런 것들을 다 캐치하셔야 돼요. 그거를 배우는 방법은 뭐 배우면은 더 빠르긴 하겠죠. 근데 스스로 이거를 하나하나 실패도 해보고 사서 시들어가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캐치하시면 훨씬 더 진짜 맵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딘가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라인으로 딱 쓰려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거를 나눠서 쓰기보다는 이 한 단을 그대로 딱 넣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다 쓸까? 여기 있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 그럼 그라스가 우거지는 그 아래쪽에서 풍선초들이 풍성하게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이것의 장점은 또 한 가지 수반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쉽게 가릴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갈대가 없이 딱 비워지면서 마무리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그 라인이 확실히 사는 것 같아서 갈대를 빼주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좀 잘린 듯한 느낌이 줄맨드라미로 이렇게 채워지면서 또 다른 흐름이 완성이 됐고요. 장미 타고 내려오고 옆으로는 풍선조 타고 내려오고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장미로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면 저기 이제 포트만 이끼로 가려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간단하지만 그래도 멋들어진 흐름이 있는 공간 연출이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에 사용했던 소극은 공간을 채워주는 그리고 근데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꽂아 나갈 거야 하는 그 흐름을 베이싱으로 한번 꽂아줬고 그 위에 이제 꽃이 피어오르듯이 꽃들을 얹어줬기 때문에 중간부터는 뭐 소극이 두드러지진 않죠. 그렇지만 사이사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 그래서 모든 꽃들은 각자의 내가 그것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꽂았다면 그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가려지는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으로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아마란서스 흐름을 만들어주고 중간에서부터는 요 장미 흐름을 만들어줬고 요 왼쪽에서부터는 이 털수염 흐름을 만들어줬고 사이사이 중화할 수 있는 요 그라스 아래쪽에도 이렇게 그라스 그리고 아이비랑 풍선초로 그 흐름들을 자연스럽게 가려주었어요. 오늘 이렇게 공간 연출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폼도 3개로만 했고 높이감부터 그래서 연습해 볼 것은 흐름을 만들려면 높낮이 연습을 잘 하셔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낮이를 만들 때 각자의 얼굴 방향을 좀 다르게 하면서 재미있게 정말 리드미컬한 그 흐름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되시고, 옆에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장미도 높낮이가 다 달라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재료 사입이겠죠. 재료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연출 세팅이 달라질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 많이 하셔서 예쁜 꽃 작업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끝에 마무리가 어색한 것 같아가지고 화분을 앞쪽으로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훨씬 더 완성도 있게 됐어요.